자, 오늘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무료연애 진단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썩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특히 사연자분은 자기 상황에서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인과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왜 헤어졌는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원인도 알 수 있고, 원인을 알게 되면 보통 해결책도 바로 나오는 편이라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자, 이제 규계님 같은 경우에는 23살의 남자분이시고 대학생이었다가 이제 작년 10월에 입대를 하시면서 헤어지셨거든요. 당연히 이게 헤어질 것 같은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래도 뭐 좀 읽어보죠. 2년 6개월 정도 교제를 하셨고요. 당연히 이별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당연히 이별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려주냐 안 기다려주냐 이런 걸 막 갈등을 하잖아요. 왜 그 갈등을 하겠습니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갈등을 하겠죠. 앞으로도 쭉 잘 만날 것 같으면 왜 갈등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갈등할 일이 있으니까 갈등을 한다는 거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은 헤어질 만한 사유가 발생을 하니까 헤어질까 말까에 대한 갈등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헤어질 만한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은 헤어지냐?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친구 입장이나 남자친구 입장이나 이제 연애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아. 우리는 왜 도대체 연애를 하나? 어디 군대 가 있는 남자친구 만나지도 못하는 놈을 갖다 계속 기다리려고 연애를 하나?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그래요?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나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거지.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실험을 해보면 알아. 굉장히 이해관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연애한다고 생각 안 해요? 좋아하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자가 남자를 사귀는 이유, 남자랑 연애를 하는 이유는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굴박이 막 잘생겨가지고 넌 딱 보니까 뭐 내 스타일이다, 뭐 샤이니의 뭐 차은우라고 해볼게. 차은우가 뭐 있으면은 뭐 군대 기다려줘? 말만 그렇지 만나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다려줘요. 결과적으로 여자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친구를 사귀는 이유는, 그러니까 왜 사귀냐 이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해주고 갈게. 나 당신들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봐봐. 남자 사랑한다 그랬지. 내가 제외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많이 물어본다. 남자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오늘 사연자분이 규계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잖아. 사랑하죠. 엄청 좋아하고 지금 제외하고 싶죠. 만약에 이 여자가 절대 앞으로 영원히 죽었다 깨어나서 섹스를 절대 해준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스킨십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애도 안 낳아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혼해요? 걔를도 사귈 거예요? 제외하실 거예요? 안 해요. 이해관계예요. 사랑한다고 자꾸 떼쓰지 말고 해주냐고. 안 해주죠. 스킨십하고 아이 낳아주지 않으면. 자, 이 두 조건 걸으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제외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외 안 하죠. 이해관계잖아요. 사랑 타령하지 말고, 사랑하면 스킨십도 좀 해주고 아이도 낳아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자꾸 떼쓰지 말고. 이게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이유가 있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만나는 게 남자에게 에너지를 받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주고,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책임져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자를 갖다가 남자가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은, 남자는 여자를 갖다가 이제 보살펴주고, 힘 약한 여자를 보살펴주고 이제 걔네들을 책임져주고,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돈 없는 남자도 결혼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여자를 만나고서 먹여 살려주지도 못하면은 여자들이 떠납니다. 마치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을 안 줘도 그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야. 여자애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월급 안 줄 테니까 회사 다닐래?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월급 안 주면 안 다니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그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사랑 타령하고 좋아하면은 월급 안 줘도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건 같지도 않은 그런 애들 같은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이해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호, 책임 이런 게 따르는 거예요. 여자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지 않고 관리를 해주지 않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적어도 정서적인 부분이라도 돼야 돼요. 돈이 필요 없어도 옆에라도 있어준다던가, 뭐라도 있어야지 여자가 만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헤어질 때 많이 다투는 게 연락 잘 안 되고 자꾸 놀아주지 않고 그냥 여자를 방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지회사연들이 그렇잖아요. 여자애들은 바쁜 남자 만나고 맨날 왜 안 만나줘,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걔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뭐 사랑 타령을 또 하는데 사랑이랑 관계가 없어. 사랑하면
연락도 많이 해주고 나랑 시간도 많이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여자들도 똑같고 남자도 그래. 사랑하면 스킨십도 해줘야 되고 아이도 낳아줘야 되고 사랑 타령하지 말고 이해관계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자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호나 책임이나 관리가 필요해. 적어도 최소 여자 옆에라도 있어주면서 뭐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헤어지겠지만은 그냥 지켜주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힘들 때 남자에게 기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는 새로운 아버지 같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여자가 왜 남자를 만납니까? 차은우가 있는데 차은우는 뭐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남자친구라고 명찰만 달고 있으면 존나 해피합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사실상 만나주지 못하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 뭐 너무 어려운 일을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못 이해한다? 글쎄요. 뭐 해봐요. 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새로운 여자를 사귀거나 뭐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이거 안 해주면 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자다. 여자를 만나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뭐 안 좋아하니까 헤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개소리 떠들면 할 말은 없고 야 해보면 알지. 뭐 100명을 만나도 100명이 다 안 되니까 뭐 안 좋아한다는 타령을 할 수가 없죠. 실험을 해봐. 근데 이걸 해주잖아? 옆에 연락도 잘해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은 여자가 사귄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단순히 그냥 그거 갖다가 뭐 말로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해서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봐라. 내가 옆에서 잘 지켜줄 것 같으면은 10명의 시절을 실험을 해보면 그 중에 몇 명이 내 옆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10명 중에 몇 명이 나를 떠났는지를 실험을 해보면 안다. 내가 장담하건대 여자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해준다고 선언을 하면은 남아있을 여자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은우고 뭐 현빈이고 원빈처럼 생겨도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은 헤어질 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무의식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평소 때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존나 내 옆에서 잘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책임도 잘 져주고 관리도 잘해주는 멋진 선장, 멋진 사장이었어.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어. 이 남자친구 옆에 있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상태야. 그렇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서 일시적으로 나랑 헤어졌어. 굉장히 불만스럽죠.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걸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똑같은 남자를 구할 수가 있냐에 대한 기회비용을 살피게 되죠. 무의식에서는. 내가 얘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기대 심리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거 갖다 여자들마다 따져보는데 뭐 여자들마다 달라요 판단이.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나는 남자 만나봤는데 얘 정도는 뭐 내가 사귈 수 있겠다 생각하는 여자애들은 나 군대 가면 빠이빠이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보기엔 여자들도 대부분은 남자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난놈처럼 생각을 하는 여자는 없고 그냥 대부분의 여자들은 기다리려고 하죠. 웬만해서는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규계님의 사연에서도 나오는 여자도 똑같아요. 기다리려고 해요. 예, 아니 일부 처음부터 떠나려고 하는 여자는 없어요. 해보니까 뭐 월급을 안 받고 직장에 다녀보니까 못 버티겠어서 떠나는 거지. 처음부터 떠나려고 하진 않죠. 누구나 처음에는 호기롭죠. 무하마드 알리인가 타이슨이가 뭐 그랬잖아요.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 누구나 계획을 가해지고 링 위에 올라오는데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그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현실을 갖다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기다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사연을 보면 그렇다가 헤어집니다. 당연한 거라서 뭐 딱히 지금 얘기해드린 게 전부입니다. 요 사연의 전부예요. 그래도 사연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말로만 듣던 뭐 어쩌고저쩌고 감사 인사는 안 해도 돼요. 뭐 감사는 이제 열심히 본인이 공부하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지 뭐 이건 뭐 감사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여자친구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24년부터 제대로 시작해서 25년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거랑 별로 상관없죠. 사는 곳 1시간 반 거리에 있대요. 처음에 사귀었을 때 일주일에 3번 이상 본 것 같고 이게 자주 만나주잖아요.
그 허수아비라도 옆에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죠? 허수아비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보면 그래도 나름 뭔가 의지가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강아지라도 옆에 있으면 뭔가 의지가 되는 것 같잖아요. 말 못하는 강아지도. 뭐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옆에 있는 거야. 옆에 있어 준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트가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 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상 연애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자, 자고 오는 빈도가 늘어나 나중에는 거의 만나기만 하면 자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귄 지 1년 반 정도 지난 24년 10월에 입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3달에 한 번 꼴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봐, 이러니까 이제 헤어진 거지. 당연히 여기서 헤어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3번 봤을 때는 안 헤어졌지. 군대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3달에 한 번 보죠. 이게 남자친구냐? 이게 끝난 거죠. 당연하잖아요. 이게 딱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휴가 나올 때마다 여자친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 안 가고 여자친구 집에서만 지내다가 그대로 복귀하는 날도 있었다. 이런 행동을 왜 해?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뭐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뭐 일주일 동안 있어줬어요? 아, 저는 외로움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있어줬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신이 없는 한 3달 동안은 뭐하고 어떻게 외로움을 참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문제 있는 남자친구라는 얘기에 인증샷을 때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남자친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아,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본인이 이제 휴가 때 여자친구를 위해서 풀로 다 사용해 준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달 동안 못 보다가 휴가가 뭐 일주일이라고 할게. 일주일 동안 맨날 붙어 있어. 행복해요? 난 노력했어. 노력한 거는 상관없어.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지. 그죠? 그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월에는 일본 여행 갔다 왔다. 아니, 그 상관이 없어요. 뭐 일본 여행을 다시 오시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못 만나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왜 여자친구가 당신을 사귀냐 이거야. 23살짜리 남자를. 돈이 많아요 뭐 어째요. 내가 생각하기엔 25살 여자가 왜 23살짜리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이 없이 환경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대. 2달 정도 이별을 고민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규계라는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냉정하게 따져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소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규계라는 사람은 여자친구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책임, 관리, 보호, 뭐 돈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해가지고 본인이 없는 동안 돈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할 수 있죠? 뭘로 지켜줄 수 있죠, 그 여자를? 도대체 무엇으로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죠? 돈이 있으면서 내가 거느릴 수 있고 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나요?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여자친구의 무의식에서는 이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없고, 인간의 무의식에는 사랑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죠. 뭐 아니 뭐 사랑한다는 타령 뭐 내가 얘기했죠. 실험을 해보라고. 사랑 타령하지 말고. 그래야지 이제 그리고 이게 에너지를 주는 문제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제 힘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돼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우울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한 명이 우울증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해피하게 뭐 이렇게 애교도 피우고 뭔가 기분 좋게 만들고 에너지도 있고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가 있고, 두 사람 중에 누구 만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죠. 이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녀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여자를 만나거나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이렇게 인간관계 하는 거랑 똑같아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안 주고 맨날 우울해하고 여자 눈치나 보면서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쟤도 그랬는데요. 그러면 쟤도 그러고 나도 에너지를 안 주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뭘로 진행이 됩니까? 그럼 군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새끼처럼 핑계만 대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못 해주는 걸 어떻게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에게 탓을 해야지. 그죠? 못하죠. 끝입니다. 에너지도 우리가 주는 입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보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에너지를 주면은 걔도 생각을 하겠죠. 얘가 잠깐 만나지만은 이게 긍정적인 걸 받을 수 있잖아. 아쉽긴 하죠. 매우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얘가 무의식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게 될 수는 있어요.
얘랑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나 이렇게 좋은 나를 보호해주고 따뜻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얘랑 있으면 좀 행복한 것 같은데 지금 떨어져 있어서 불행한 거잖아. 그럼 좀 참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해관계도 전혀 안 맞지만은 그래도 참아보려는 노력을 하게 만들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뭐 애정 표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서운한다라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답이 없다. 이것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고, 이거는 다음번에 연애를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 사건의 한 80%를 차지하는 거는 환경 문제. 군대 가셔서 그런 거야. 못 만나셔서. 군대 가서 못 만나주고 책임을 못 져줘서 그런 거. 자, 이전에 연애할 때는 제가 첫 연애이기도 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좋다고 해서 뭐 애정 표현도 이벤트도 했대.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는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이 여자가 뭐 애정 표현하고 이벤트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더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뭐 타령을 해서 찾아오겠습니까? 뭐 어떻게 그래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여자친구가 규계님한테 이벤트를 해줘야 됩니까?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당연한 걸 갖다가 이거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헤어졌을 때의 상황, 이별 상황은 11월 19일 새벽이었는데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 말 때문에 그렇건 뭐 대부분을 갖다가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나 뭐 이해관계적인 측면이나 뭐 전후 과정이나 이런 걸 따져보더라도 남자친구인 규계님이 군대에 가 있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2년 6개월을 만났는데 오랜 기간 만나다가 이번에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사건이 터져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적으로도 군대에 가서 이게 헤어지게 된 거잖아. 평소 때는 이벤트도 해주고 잘해줬다며. 평소 때는 문제가 없었다가 군대 가면서 잘 못 만나주는 문제, 그 상황이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 끈 거 아닙니까? 예. 전후 과정을 생각을 해보고 이해관계적인 측면을 해봐도 답이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너를 만날 정도로 너를 좋아하지. 맞긴 맞죠. 시험 준비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뭐 남자친구가 옆에서 뭐 치얼업을 해준다던가 옆에서 기대고 뭐 힘을 준다던가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정도로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너를 그렇게 만나면서 뭐 굳이 그냥 헤어져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차라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이 안 나오는 회사일 거면 아예 때려치는 게 낫지 뭐. 굳이 그건 기다릴 필요는, 뭐 내가 딱히 뭘 하진 않겠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별 얘기는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재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그리고 저희 이성적인 매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제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평소에 여자친구가 저를 많이 귀여워했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저의 이성적인 매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랬으면은 그 전에 헤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불만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잘 만나시다가 군대에 가서 잘 못 만나 주셔가지고 헤어진 걸로 이제 원인 결과 그게 이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엉뚱한 데서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게 신기할 노릇입니다. 이 당사자들은 잘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자기 중이 제 머리 잘 못 깎는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의 전후 과정이나 인과관계성이나 이해관계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좀 더 다른 사례들도 좀 보고 이러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 칼럼이나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봤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일은 잘 보이지가 않나 봐요. 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다움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으면은 진작에 헤어져야죠. 실제로 보여지는 우리가 결과값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자, 재접견 씨 질문. 3월이면 전 여자친구가 시험이 끝나기도 하고 그때 곧 저녁이라 이때 재접근을 통해서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봤냐는 이야기를 재접근 때 꺼내도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역하면 맞나?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여러 가지 인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선생님한테 혼나고서는 숙제에 가가지고 용서받고 벌칙하고 뭐 벌 쓰고 오고 선생님한테 다시 잘하겠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걔가 안 봐줘요. 왜? 걔는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걔도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우리가 막 용서를 빌거나 그런 행동들을 이제 제외하실 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고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신 거라서 그래요. 그 친구들도 학생이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좀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접근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죠. 3월에 이제 전역해 가 뭐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한다. 그러면 여자친구는 과연 반가울까? 내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냐면 이 남자가 내가 보기엔 뭐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근데 그 여자도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회사 비유가 되게 비슷하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회사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니던 회사가 있는데 월급이 좀 안 나왔어요. 몇 달 동안. 회사가 어렵대. 그래가지고 나는 전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사가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한다고 이제 채용한다고 다시 부르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것저것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당장에 내가 약간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요. 인간들이. 왜냐면은 나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여자친구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쉬운 회사라면 과연 믿음직스러울까? 그러니까 아무리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그 지나간 직원들이나 찾고 있을 정도의 회사면 값어치도 너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접근이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전역하고 한 3개월 정도는 그 근처에서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새로운 여자도 만나보려고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연락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이 여자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사귀었으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 전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이 남자친구에게 무조건 합당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의 여자친구와 지금의 여자친구는 다른 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심사나 면접도 다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전 여자친구도 이제 새롭게 이제 신입사원과 같이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 있어야지 이 회사가 더 값어치가 있고 재회가 되기가 더 쉽다. 인간의 값어치라는 건요, 이렇게 회사처럼 번듯한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규계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회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면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연 매출이 뭐 100억이야 1000억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인간은 내가 1000억을 벌고 100억을 벌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돈 많은 부자가 있어. 걔가 맨날 옆에서 빌빌대고 10원만 빌려줘 10원만 빌려줘. 1000억을 가진 애라도 그런 짓거리를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하는 어떤 행동 태도, 이걸 갖다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태도로, 기준 있는 행동 태도나 내가 이 사람에게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인간의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 간과하고서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가서 한번 만나줘 그래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10원 달라고 하는 친구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고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걔한테 가서 10원만 줘. 이런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값어치가 안 나서 그 사람을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만나질 않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값어치는 행동 태도가 중요하다. 행동 태도, 그 프레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득달같이 끝나자마자 달려드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맞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자들을 만나면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슬쩍 같이 연락을 해보는 게 베스트 초이스라고 봅니다. 전역한 후에 한 3개월 정도는 싸재물을 살짝 딱 먹으면서 내가 굳이 이 여자 안 만나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겼을 때 연락하는 게 최고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끝내고